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작은 지방 정권이었다. 한복, 김치, 아리랑 등은 조선족의 고유 문화다. 한국은 중국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문화 도둑이다. 동북공정, 중국 기준으로는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입니다. 중국은 이미 서남, 서북, 동북공정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역사 왜곡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을 넘어 다양한 논리와 자료들을 갖춰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이후 고려, 조선시대에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사대주의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분노해서 집필을 시작한 것이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 영토를 축소시켜 버렸는데요. 그나마 100년여 이후에 일련의 삼국유사를 통해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몽골에 대항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통일신라 영토를 기준으로 했다는 한계는 동일합니다. 삼국사기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첫 기록이라는 것에 신채호 선생은 분노했습니다. 신채호 선생 이전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삼국시대라고 해서 삼한정통론인데요. 이것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으로 중국의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요. 조선시대 학자는 중국인이 우리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요. 우리 민족 출신인 위만이 기자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오히려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랑캐인 위만조선이 문명국인 기자조선을 무너뜨렸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자조선의 준왕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세운 삼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대단군 조선,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가 역사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여긴 것이죠. 신채호 선생은 중국 땅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고대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할 기회를 얻었고, 곳곳을 다니면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포함한 고구려 역사 중심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리순 과목 수감 생활을 하던 1931년 대략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총 103회에 걸쳐 조선일보의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이 역사 기록을 연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채호 선생은 중간에 쓰러져 눈을 감았고요. 해방 후 1948년 안재홍이 연재 내용을 모아서 조선 상고사라는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구려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죠.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중국의 조선족은 이미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중일의 역사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에 대한 정의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